예,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맡고 있는 신수정입니다. 제가 지금 KT에서요 B2B 총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서는 KT에서 CIO와 CISO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SK인포색에서 대표이사를 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정보보안을 이제 맡지 않은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우리 회장님께서 역으로 사업 CEO의 각도에서, 또 사업자의 각도에서, 또 CIO의 각도에서 한번 정보보안을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국가 전체의 정보보안에 대한 얘기가 초점이었지만, 오늘은 제가 기업의 정보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45분 정도 얘기하기로 했는데 남은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T에서의 정보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서 지금 정보보안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러한 기업에서의 정보보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제 KT에서 정보보안을 할 때 두 가지의 초점을 먼저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보안의 활동에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정보보안이란, 기업에서의 정보보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기업에서의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대응, 또 한 가지는 내부 정보의 유출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나누면은 네 가지로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격, 또 하나는 단말에 통한 공격, APT죠. 그 다음에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 그 다음에는 각기 연결된 협력사나 그룹사를 통한 유출. 사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정보 보안을 하는 것이 기업에서의 정보 보안의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 보안을 하는 원칙을 정의를 했습니다.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보 보안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뚫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기업의 보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아도 결국은 뚫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뚫린 다음에 전파가 최소화되거나 그 다음에 유출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IT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IT와 people, 비즈니스의 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IT만 가지고서 정보 보안을 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편적인 정보 보안 솔루션으로 보안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보안 솔루션의 통합적인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와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 정보 보안을 했고요. 다음이요. 그 결과 인터넷 사이트 해킹 대응, APT 대응, 내부 권한자 유출 대응, 협력사를 통한 유출 대응, 이 네 가지에 있어서의 활동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기에 보면은 해킹 대응 능력도 과거에 5%에서 90% 이상, 지금 기업에서의 피싱 테스트도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APT의 차단 건수, 또 악성 코드 탐지 건수, 피싱의 개인 정보, 또 CNC 접속에 대한 대응 능력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전환기에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이유는 저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변화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술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과 비즈니스가 변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환경들이 변하죠. 세 번째는 공격자의 공격 방식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의 규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변수들이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되면서 기업에서 정보 보안은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 기업 정보 보안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의 정보 보안은
완벽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커다란 변화의 동인이 지금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기업의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변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입니다. 하나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 그렇게 고객 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하지 않았어요. 고객 중심이나 애자일한 그러한 비즈니스 방식은 몇몇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업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애자일하고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로 바뀌는 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과거처럼 보안을 덕지덕지 프론트엔드에다가 담아놔서는 더 이상 고객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서비스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에 융복하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의 이러한 변화는 정보 보안에 있어서의 기존 방식의 변화를 동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정보 보안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죠. 다음이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코비드가 오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스마트 오피스 형태, 저희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카페에서 근무하거나 로컬 브랜치에서 근무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미국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가두리 보안 방식 또 페리미터 보안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협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이 온라인상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거든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접속해서 다양하게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어떤 플레이스를 지정을 해서 보호하는 방식의 보안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죠. 이제는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업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I를 활용한 공격까지도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 보안이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자체가 더 고객지향적이고 더 애자일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보 보안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뿐만 아니라 위협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실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지금 위협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어요. 공격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상황이죠. 새로운 악성 코드 공격, 랜섬웨어 공격,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보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위협이냐 기회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경계 밖에 또 연결의 보편화, 유저빌리티의 극대화, 디지털 에브리웨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보 보안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고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기업의 보안은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보다는 아직도 기술이나 시스템 중심의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페리미터, 플레이스 중심의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기존 레가시 기반의 보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몇몇 앞선 기업 외에는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gile, 두 번째는 flexible, 세 번째는 proactive. 저는 우리의 지금 기업의 정보 보안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업의 정보 보안의 방향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애자일입니다. 다음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보안을 한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IT에서 받아서 그 IT에서 그것을 개발을 합니다. 또는 협력업체를 써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보안이 그 뒤에 붙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안성 승인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은요,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와 IT가 같이 붙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비즈 데브옵스 방식으로다가 서비스들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디지털 기업들이 현재 많은 기업들을, 전통 기업들을 디스럽트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전통 기업들도 이러한 애자일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현재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CIO를 하면서 제일 바꾸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보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같이 빠고 들어가 줘야 돼요. 옛날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보안성 검토하고 점검하고 승인하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가져야 되냐면 비즈색 데브옵스 방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초기서부터 비즈니스랑 결국은 IT랑 소프트웨어랑 보안이랑 같이 묶어서 여기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초기에 비즈니스 서비스에 구현을 해주고 같이 MVP를 만들고 같이 진화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안이 진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기업에서. 과거처럼 더 이상 보안성 승인, 점검 이러한 방식으로다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즈색 데브옵스의 방식으로 보안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요, 플렉서블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무실이나 카페나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바깥에서 접속하는 걸 다 막아버렸거든요.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택 시대에. 결국은 어디나 다 접속을 해서 VDI, VPN 다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플렉서블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과거같이 사무실 안에 꽉 가두고 거기에서 페리미터로 다 가두고 그러한 식으로 보안을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프로파일 기반의 차별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테더링 같은 것도 시큐어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는 보안 조직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과거처럼 내가 한 군데다가 어떤 자원들을 묶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한 방식으로 보안을 설계해야 되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금 보안 조직들이요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그만큼 위협이 커지거든요.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기업은 보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경쟁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업 경쟁력을 서포트하기 위한 보안이 필요한 거지 보안을 위한 보안을 하고 싶은 기업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플렉서블 보안으로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요. 다음이요. 마지막으로는 보안이 그 수동적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한 방식으로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보안 관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양한 보안 분석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AI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내재화된 모듈 같은 거는 직접 그냥 회사에서 개발을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다 지금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제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 위협이 나오면 뒤따라가는 보안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재의 변화를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서 저는 보안이 가져야 될 그런 방향은 굉장히 애자일하게 가져야 된다.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가져야 한다.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려면은요, 기존에 보완하시던 분의 역량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마인셋도 바뀌어야 되고요, 역량도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전통적인 보완의 틀에서 더 이상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안 조직도 경쟁력을 잃고 그 회사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을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솔루션이 발달해도요, 보안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인볼브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없어서 침해 사고가 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난 기업은 다 보안 시스템이 있지만은 운영과 분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베이직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가져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CISO도 해보고요, CIO도 해보고, 비즈니스 부서장도 해보고, CEO도 해봤는데요. 이게 다 자기마다 초점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CIO는 기한과 비용 절감, 장애 이런 게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부서장은 속도, 편리, 고객 중심 이런 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보안하는 사람은 사고, 보안, 규제 이런 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서로가 이해타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책임자는 다른 CIO나 비즈니스 부서장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안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에 경쟁력이 없게 돼요. 제가 어느 기업에 CISO로 간 대기업의 친구 그 후배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첫 해는 뭐냐면은 CEO가 굉장히 힘을 줬어요. 그래갖고 마음껏 막 보완을 하느라고 그 CIO랑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CIO는 사실은 안정된 걸 원하지 막 흐트러뜨리기를 원치 않거든요. 근데 2년 때 그 CEO가 다른 데로 떠났고 새로운 CEO가 오자마자 권력의 역학이 변화가 돼서 결국은 그 CISO가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CISO가 그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은 보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CIO나 비즈니스 부서장의 요구 사항들을 잘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ll or nothing의 접근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내 보안의 원칙을 지키되 실제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같이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다음이요. 기업의 정보 보안이 제대로 되려면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이 나는 리스크만 잘 지킨다, 나는 사고만 안 나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업의 정보 보안 조직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나는 뭐냐면은 보안을 하다 보면은 자산이나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사실은 방만하게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 혁신에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기존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보안을 집어넣음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줘서 기존의 서비스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면은 그게 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보안이 뭔가 특장점이 돼서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고객들이 더 찾는다면 그게 밸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안 조직은 한 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방어를 열심히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가치를 부여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비즈니스 부서장으로서 지금 보안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CEO가 보안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고객에게 밸류를 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러한 가운데서 보안이 걸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같이 임베디드해서 같이 춤추면서 나가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방식의 보안이 될 때 기업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술이나 비즈니스나 위협이나 규제의 변화들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보안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이 기본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긴장 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캐치해서 보안이 조금 더 애자일하고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조금 더 프로액티브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서 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둔다면은 기업에서의 정보 보안 조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정보 보안을 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기업의 정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과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을 잘 캐치하셔서 애자일하고 또 플렉서블하고 또 프로액티브한 보안으로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시길 기원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